잘못된 건강상식 바로잡기, 건강해지의 33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번 시간에 많이 교정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내추럴 메더신의 한국판 번역은 우리 집 주치의 자연의학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아스피린을, 이 혈전 용해제인 이 와파린 계열이나 또는 아스피린을 계속적으로 즐기시면서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특별히 중풍과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년에 지금 거의 제가 환우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60,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28년째 중환자들을 케어하면서 느끼지만.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금 좀 의식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계속적으로 혈압이 높지도 않고 당 수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심장이 혈전 현상이 그렇게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할 만큼 심장 마비 증세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늘 즐겨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 계열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아스피린은 뭐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베이비 아스피린을 드세요. 아스피린보다 사이즈가 좀 작은 거는 괜찮겠지. 그래서 베이비 아스피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75mg 베이비 아스피린은 150mg 아스피린보다 궤양으로 인한 출혈 확률이 양만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30%가 적고 400mg보다는 40%가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약 대신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You are what? You eat. 뭐 때문에? 지금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고혈당도 뭐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잊지 마세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유전력이 아닙니다. 암도 유전적인 소인이 아니에요. 단 라이프 스타일과 푸드 스타일, 식생활이 비슷할 뿐이지. 엄마가 유방암이니까 안젤리나 졸리처럼 나도 예방 차원에서 유방을 절제해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뭐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 나의 현주소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식단을 바꾸면 될까요? 되죠?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스피린,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는 와파린 계열의 이런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은 아스피린이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면 부작용이 적은 타이레놀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드실 때 맨날 커피에다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약을 드시는데 커피에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타이레놀을 특별히 커피와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균의 독성 부산물이 무려 3배나 과다로 생산이 돼요. 그래서 간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을 드실 때는 커피에 드시지 마시고 물에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뭐 장상피화생, 그리고 이제 궤양성 질환들, 또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분들이 주로 드시는 게 뭡니까? 제산제를 많이 드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실 때 보면 골다공의 레벨이 골조성증, 골다공, 본 네크로시스, 하여튼 다양한 이 뼈가 상당히 약하고 알카리성 인산분해 요소나 오스테오칼슘 같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가 대개가 거의 다 안 나오세요. 100명 중에 10중 8구가.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시는 제산제가 골다공증을 유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칼슘은 특별히 위산이 있어야 흡수가 됩니다. 근데 위산이 나와서 막 궤양이 있고 막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다 보니까 자꾸 제산제를 습관적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산제는 특별히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몸에서 칼슘이 자꾸 유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응급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숟가루나 이런 것들로 제산제를 대신 활용하셔도 돼요. 그죠? 자,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뼈밀도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이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니까 제가 지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뼈밀도를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비타민 D도 칼슘 약도 먹고 칼슘 주사도 맞고 하는데
그때뿐이고 여전히 몸에서 칼슘이 많이 유출됩니다. 원인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해당 거의 다 되실 거예요. 콜라 같은 청량 음료를 많이 먹어서 칼슘이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자, 여러분들 보니까요, 제가 희한해요. 27년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보는 건 칼슘이 몸에 모자라서 칼슘이 유출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10중 8구 이상은. 뭐냐면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아서 칼슘이 슉슉슉슉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을까요? 여기 보시니까 콜라 같은 청량 음료들을 즐겨 드세요. 그래서 인산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으니까 뼈에서 칼슘을 자꾸 빼내요.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런 청량 음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네랄 훔쳐가는 도둑놈인 설탕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는 모든 푸딩이나 디저트 음료에는 다 뭐가 있어요? 설탕이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빵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예, 우유, 계란, 설탕이 주된 요소인 거 아시죠? 게다가 궤양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글루텐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예, 빵과 밀가루에는 뭐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글루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음식을 드시면 그것만 제한해도 이 궤양 증세, 예, 이런 게 없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은 이 청량 음료에 있는 인산 성분도 원인이 되지만 설탕이 많아서 뼈에서 칼슘을 자꾸 빼내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카페인 음료, 대표적인 게 커피는 이뇨작용을 해서요, 소변으로 자꾸 칼슘을 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내 골다공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지 원인을 조금 진단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 음식 가운데 소금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소금을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셔서 알아요. 헷갈려 죽겠죠. 유튜브에 보니까 이쪽의 의사들은 소금이 부족하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온다고, 이쪽에서는 고혈압 환자는 소금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헷갈려 죽겠다 그러셨어요. 자, 근데 지난 시간에 답을 얻으셨어요. 예, 어떤 소금은 제한해야 돼요? 정제되어 있는, 주로 이 소금과 혈압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염화물의 유무에 달려있는데, 특별히 염화나트륨, 소금에는요 92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염소 추출물만 추출한 정제 소금을 쓰시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어때요? 뼈에서 칼슘도 빼내갑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쓰는 정제된 소금을 쓰실 때는 그 소금량은 많이 쓰셔야 돼요? 제한해야 돼요? 제한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이나 구연산 나트륨과 또는 이 베이킹소다 제산제로 쓰는 중탄산 나트륨과 같은 알카리화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암 환자들이 미네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드시는 미네랄 소금은 드셔보니까 짠맛이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바로 이런 알카리화된 소금은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칼슘도 빼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금은 제한해야 돼요? 염화나트륨은 제한해야 되고, 어떤 소금은 적당히 드셔야 돼요? 미네랄 소금은 적당히 드셔야 돼요. 그래야 뼈밀도도 올라가고 혈압도 잡아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염화나트륨은 제한하고 알카리화된 미네랄 소금은 드셔야 되고. 아셨죠?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우시죠? 네. 벌써 하품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 집집마다 냉장고를 살 때요, 이 꼭 얼음 나오는 냉장고를 사시는 집들이 많아요. 왜냐면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얼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얼음을 꼭꼭 씹어 드시는 분들은 몸에 뭐가 부족한 신호로 아시면 되냐면, 열이 많아서 얼음을 먹는다가 아니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칼슘이 부족하면 얼음을 좋아합니다. 예, 칼슘이 부족하면 얼음을 좋아해서 얼음을 차근차근 씹어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ADHL, 이 주의력이 산만한 친구들, 다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현미나 이런 거에 있는 IP6 피트산염이 부족하면 뇌가 산만 시리즈로 변합니다. 저도 약간 산만하긴 하죠. 예, 저야 큰 살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보셨잖아요. 피아노 쳤다가 강의했다가 막 이러다 보니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육식을 하루에 47g에서 142g으로 눌렸더니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뇨 현상이 심해지면서요, 칼슘이요, 육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칼슘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희한해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간에는 아우 저 소고기나 닭고기나 사골국물을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사골국물을 좀 드세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없어져요. 이런 얘기를 듣고 따라해봤대요. 따라해봤더니 가보니까 뼈에서 구멍이 더 숭숭숭숭 더 빠져나가.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칼슘이 더 빠져나가. 그래서 비타민 D하고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아니면 칼슘 제제를 먹었더니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화르분 한 분이 여기가 오십견통이 생겼어요. 왜? 석회화가 돼서. 다시 말하면 요추도 칼슘화, 경추도 칼슘화, 석회화가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단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단에서 가급적이면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시면 이 단백뇨도 그리고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그리고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고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줄였더니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면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석증이나 요석증이나 그리고 통풍, 거트, 이 손가락에 발가락에 이 부어오르는 통풍 증세도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했더니 여기 한 분 계세요. 저희 이모부도 통풍이 있으셔서 그때 황급하게 전화 와서 제가 바로 해독식을 시키고 했더니 통풍 증세가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8번째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지글지글 자글자글 이렇게 좋은데 이것만 한 가지 더 있으면 너무너무 좋으시겠죠? 예, 숯불구이까지 해 먹을 수 있으면 하늘말에 이제 불평 없이 따라오실 텐데 여기 가니까 이 풀뿌리밖에 안 줘가지고 처음에 막 스트레스들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를 막 자꾸 미워하시는데 자,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훈제 고기에 이 니트로사민, N-나이트로소라는 강력한 이 발암물질이 동물을 실험해서 이제 당뇨에 걸리게 할 때 이거 좀 잔인하죠. 그죠? 사용하는 물질과 화학 구조나 기능이 거의 같아서 당뇨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당뇨의 범인도 설탕이죠. 당뇨의 범인이 설탕이죠. 답을 얘기했더니 벌써 아시네. 지방이 범인인 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강력한 발암물질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훈제고기나 이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벤조피린이나 이 니트로사민과 같은 이런 강력한 발암물질이 나오는 식사법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이라 명절날 다 모이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죠? 여름에 또 휴가 가실 때 많이 드셨죠? 그래서 이제 발암물질하고 조금 덜 친해지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베이컨이나 파스트미 같이 가공되어 있는 고기, 햄, 베이컨,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버터. 그럼 뭐 먹어요? 사실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 유방암, 난소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죠? 호르몬성 음식입니다. 호르몬성 음식. 대표적인 호르몬성 음식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셔야 돼요. 우유, 요거트, 요플레,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전립선 비대 증세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꼭 하루에 2컵씩 우유를 드셨답니다. 역시 남편 빨리 주기는 10가지 방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립선 4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유만 제한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수치가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 간, 칠면조, 양고기, 참치, 아예 연상이나 시키지 말지, 그죠? 쇠고기, 연어, 가자미, 새우, 돼지고기, 치즈, 달걀, 오리고기, 베이컨, 소세지, 닭고기 모두 다 심지어 고구마 같은 식물성이라고도 할지라도 숯불에 굽거나 고열을 가하면 강력한 발암물질들이 수없이 생기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비닐을 태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훈제고기나 이렇게 이 숯불구이 고기를 좋아하실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기를 드셔야 되겠다면 가급적이면 이 숯불구이 형태보다는 삶아 드시거나 이런 게 안 드시면 가장 좋겠고 꼭 드셔야 한다면 생선도 구이보다는 가급적이면 나물이나 뭐 우거지나 시래기 같은 거나 무 많이 넣고 졸여 드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 제가 그랬다고 해서 이제 또 오늘부터 또 즐겨 드실 건가요?